이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정치권의 하나의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는 2027년부터는 과세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5%듭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입니다. 별님 오늘 기운이 좋아 보여요? 비트가 언제 신고가를 갈지 지금 되게 두근두근하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인 흐름도 좋고 정말 요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뜨거운 게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는데 갑자기 저희가 지난 별의별 크립토에 다뤘던 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메이저로 이렇게 주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각 후보들의 이제 공약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국내 시장이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뭐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저는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비판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내 제도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다 맞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방송은 객관적인 대선 공약 분석 차원에서만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은 일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꽤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다음 행선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코인 하는 분들은 뭔가 호재가 다가올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 되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대선 공약 또한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미리 보는 내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시그널이 아닐까 한번 제목을 달아봤고요. 시장의 방향성과 제도 변화와 단초를 살펴보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혹은 엿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대선 공약에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격세지감, 감개무량이긴 하거든요. 이제 진짜 가상자산도 대세가 되는구나 하는 게 이 대목에서 좀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볼 건가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다뤄볼 건데요. 첫째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한번 시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에 있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직접 살펴볼 거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미루어 추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저희 한국 말고도 뭐 미국을 위시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다른 나라 제도들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불리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한번 일으키면서 주목을 받은 게 2017년이니까 사실 이미 8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정책도 그만큼 당연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거고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유주님이 지금 질문 주신 왜 지금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2025년 대선 분석을 살펴볼 때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왜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공약을 살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2022년에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이 그런 대선 공약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코인을 왜 투자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투기판 아니었나? 라고 좀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체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살펴보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2021년 이후에 2022년 공약에 나왔다는 게 그러한 좋은 제스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2024년, 뭐 작년인데요.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 가상자산을 돌이켜보고 제도로 이제 논의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2025년은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까? 구체적인 실천, 그 주도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2025년인 것 같습니다. 3년 사이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관이 투자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규제에서도
이렇게 지금 변화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 리테일 위주의 이제 투자자들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했었지만 요새는 이제 블랙락이 ETF를 출시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산다. 혹은 심지어 최근에는 국가 단위에서 이제 뭐 전략 자산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런 법 혹은 공약 역시도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확실히 주변에서 이제 뭐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점점 코인 이야기 듣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막연히 좀 많아졌다는 느낌은 있는데 뭐 그새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내 지금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 치면 한 3분의 1 정도 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저희가 어플을 여러 개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빗썸은 당연히 설치하셨을 거고 다른 이제 거래소들도 중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저는 보수적으로 한 7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복 카운팅을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정치권의 하나의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약은 어땠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에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에 큰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테라 루나가 5월에 있었고요. FTX가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기 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좋을 때 대선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 열린 시도들 그런 분위기였다. 상기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제도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화를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국민의힘은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도화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 제도에 있어서 이제 코인을 어떻게 좀 발행할 것이냐에 있어서 양당 모두 ICO나 뭐 IEO 이런 것들이 표현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허용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 정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 된다. 기존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사실 없었는데 법으로 규제로 이제 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지들이 좀 느껴진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NFT 같은 것도 얘기 나올 만큼 2021년에 메타버스나 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당시 시장에서 가장 뭐 큰 쟁점이랄지 흥미를 끌었던 부분이 어떤 항목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ICO, IEO였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7년 9월 29일 날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 금지할 방침 자료를 냅니다. 금전대여, 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 공여 금지, ICO 관련된 것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규제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선 사실상 이때 이후로 ICO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제가 이걸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생일날 7월 19일에 시행이 딱 돼가지고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별님 제 생일 메모해 주시고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도입될지를 보려면 현재 어디까지 좀 와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내에서 처음 제도권의 법제화가 된 상징적이고 또 유의미한 결과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라 루나 사건 외에도 글로벌 다양한 거래소들이 입금을 했는데 출금을 안 시켜주더라.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거래소가 실제 돈을 갖고 있는 게 맞아?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못한 거래소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 거래소들만 하더라도 뭐 그런 위험은 이제 확실히 줄어든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세 조작이나 자전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독 당국에서도 이제 감독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감독 당국에서 어디까지의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좀 이 시장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관리하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그러한 선들이 좀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면만 올 수 없다 보니까 이 보호 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던 것도 공감은 갑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보호 조치를 넘어서 24년 총선 때부터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진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요 총선 때가 5월이었거든요. 2024년 1분기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7만 딱 넘어서
가장 뜨거울 이때였거든요. 또 시장 분위기는 갑자기 조정해지는 가장 것 또 되게 좋을 때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2022년 대선에는 관심을 표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터는 정말로 규제와 제도권에 어떻게 이제 안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각 당마다 업권법을 제정해야 된다거나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주장을 하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낄 법한 과세에 대한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법안이 통과됐고 시행되기는 전이었는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구체화를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 총선 때였습니다. 그래도 주요한 이벤트마다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지금 입법 중인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5%듭니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뭐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합법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 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감독 당국 분들을 이제 좀 미팅을 하거나 배웠을 때 그분들 역시도 이렇게 업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SEC나 이런 데서 가상자산 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ETF를 승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좀 기다리면 되겠지, 약간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규제 당국이나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디지털 자산법 제정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주신 부분을 제가 지금 발췌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론,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뭐 사업자 규제, 기타 주요 규정 같이 딱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저희가 그 5%들을 좀 어떻게 해야지 잘 포장을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어떻게 좀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이용자 보호법은 정말 그때 당시에 중요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지만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제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또 가상자산 과세 부과 이슈잖아요. 27년에도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을 얼마 정도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빠르게 유예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2027년부터는 과세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OECD 국가들 간에 CARF라고 하는 이제 정보공유체제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게 2027년 1월 1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그 매매한 내역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국내에서도 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국내 제도가 좀 보완이 된다면 이제 시작할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 하반기쯤에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네요.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일단은 기타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50%인데 가상자산은 100%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결손금 2월 공제 불가. 여기 좀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손실 본 거를 제외하고 수익 본 거에 대해서 또 세금 반영한다거나 하면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글로벌하게도 에어드랍이나 뭐 스테이킹 수익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27년 전에 다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과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정안 입법 방향 자체가 훨씬 세분화돼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 디테일인데 세부적으로도 현실에 맞게 규제 방향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뭐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 다 태우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코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세금 내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에 합당하게 투자자 보호를 받고 그러한 산업이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거 외에 저희 이제 일반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으로는 거래 지원의 모범 사례해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고 좀비 코인 혹은 밈 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소별의 상황에 맞게 심사를 강화하자. 라는 내용이 나와서 일정 주기마다 코인들이 거래량은 좀 원활하게 나오는지, 그런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것인지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좀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상장빔 같은 경우에도 그걸 통해서
뭐 투자 전략을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도하게 상승하는 코인에 잘못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기 위해서 거래소별마다 그런 적정한 기준들 것들이 도입될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좋겠고,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거래소마다 뭐 차등은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이 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좀 이런 거 인지하셔가지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것들, 투자자 보호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뭐 누리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도 개편이 돼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하는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선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나 요즘 핫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줄을 이었잖아요.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현물 ETF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말고도 다른 해외 나라의 정책들 어떤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